네, 2월 20일 일요일 두 번째 동호무시안입니다. 자, 방송을 열심히 찍었는데 아니, 마이크가 좀 안 좋은지 새로 찍고 있어요. 약간 재경기하는 그런 느낌인데. 자, 외국인 수급에 대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우리나라 21세기 뭐 수십 년간 우리나라 롤콜을 만들었고, 또 우리나라 오르고 빠지는 큰 추세를 만들었고, 개인과 기관을 또 파생해서 막 털어내는 롤콜을 미친 듯이 만들었고, 그 외국인 행태를 한번 가볍게 말씀드리고, 이런 스타일을 아셔야지만 현재 외국인 수급과 추세와 의미를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우리나라 전체 올랐을 때 빠졌을 때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 드리면서 그 부분 다 보신 분들은 연장해서 보시면 돼요. 자, 2000년도부터 26년까지 꺼놨습니다. 자, 빨간 거는 외국인 우리나라 코스피를 사느냐 파느냐 대략적으로 보세요. 대략적 추세고, 밑에 잘 보이지 않는 게 우리나라 코스피가 500, 1000에서 2000 갔다가 그 선행적 선을 껐잖아요. 3000 넘었던 코로나 때와 근래 지금 6000 근처 가고 있는 가장 큰 기회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과 그림 얘기, 차트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보면서 보시면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시작하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한 4개월 동안 20조를 판 건 맞아요. 근데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20조. 뭐 얘가 제가 한번 매년 말씀드렸던 20몇 년간의 연간 단위도 얘기 드렸지만 절대 적은 금액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시총이 워낙 큰 것도 있고 워낙 많이 먹었어요. 워낙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살짝 분할 익절 얘기를 드릴 건데, 한번 추이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우리나라가 세 번의 큰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기회, 21세기에 봐도 이렇게 쭉 올랐던, 중국이 좋았던, 철강조선, 화학, 주무장대 좋았던 게 이모징이 잘 갔을 때예요. 미국만 좋다고 보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모징이 좋았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지금 살짝 또 우리 이모징 국장 중에 선순환에 돌고 있다 보고, 자, 미국 우리나라 이렇게 한 500, 1000에서 그 지수 더블 올랐어요. 한 6년, 한 5년 동안 올랐는데, 이때 외국인 보시면 초기 때 많이 사죠. 싸니까 바닥에 사가지고 올라가지만 이미 2007년에 막 올라갔을 때부터 좀 팔아요. 5년 좀 팔고 6년 팔고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 수백 프로씩 났거든. 수백 배씩 났기 때문에 위에 좀 팝니다. 빅머니들은 여유있게 때리는 거죠. 바닥에 잡아내드리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2007년에도 막 줄 서서 개인들은 엄청 들어오고 막 스님 왔다 했던 그 부분인데, 이때 주가가 여러 번 팔게 해줘요. 외국인 팔아도 주가는 더 올라갔던, 제가 말한 탐욕 3단계를 만들었던 2007년, 2008년 초에 대한 얘기입니다. 외국인 당연히 바닥 잡겠지만 얘들이 판 데서 무조건 빠진다 보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서프라임 겪었죠. 올랐다 빠졌다 사이클이 나오기 때문에 싹 긁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Q1, 2, 3 처음으로 연준에서 양적 완화하는 걸 처음 하면서 거의 몇 년 동안 돈을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09, 10, 11 2년 반 동안 지수가 또 더블 가면서, 그때 뭐 기아차 같은 게 30배씩 갔던 칠공주 뭐 그런 장세였죠. 또 바닥을 잘 잡죠. 잡아가 쭉 사면서 20몇 조 사고 팔고 하면서 올라가는데, 요때 출렁거려도 지난주 차트 보시면 여러 번 팔기를 줬던 유있는 상방이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여러 번 얘기 드렸던 이 박스피 재미없죠. 몇 년 동안 박스피 동안 외국은 우리나라 좋게 봤겠지. 삼전도 몇 개 있었고 반도체 괜찮았는데, 사모으다가 2018, 19년에 반일한다, 뭐 축창한다,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그때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오도 올랐지만 사다가 좀 많이 팝니다. 정식으로 그랬고,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전도 그랬지만 우리나라가 이머징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 MSCI 2%밖에 안 됐어요. 아주 저항 국가이기 때문에 저것들 사고 팔고 그냥 현금, 캐시카우입니다. 말하면 이제 현금 인출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워낙 샀다 팔았다 저것들이 뭐라면 바로 따라오고 바로 팔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 마음대로 현금을 유동성 풍부한 그런 나라 역할을 했던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에 이제 그 트럼프 처음으로 관세를 때리면서 빠졌는데, 그것도 괜찮다가 워낙 장이 빌빌거리니까 갈 좀 때립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 맞으면서 당연히 안 좋으니까 같이 때렸겠죠. 워낙 먹은 게 많기 때문에 때렸는데, 이게 특이하죠. 이렇게 보시면 계속 외국인과 함께 바닥 만들고 올라가서 팔고 잘해오다가 2020년 코로나 때, 그때 사실 우리나라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 급 나가면 3전 사야 돼. 기회야. 지금까지 보니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2000 초반에 2007년, 2010몇 년까지만 하더라도 수급들이 되게 나이브했어요. 되게 순진했어. 그렇게 보면 약간 몰라서 가고, 뭐 지금 보면 되게 쉬운 거 매매했을 수 있겠지만 2020년대부터 이제 우리나라 upp을 내면서 고물 되게 많이 하면서
동학개미가 외국인 팔자로 3전 4만원 밖에 안 해. 그렇게 따블을 만들었던 유일하게 외국인을 이겼던 2020년 2021년 초까지였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21년 초 1월 달에 3전 9만 몇천 원에 꼭지를 쳤다 말씀드렸는데 계속 팔아요. 예, 계속 팝니다. 이때 30몇 조 때릴 때 있잖아요. 예, 때리고 20몇 조 때렸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꼭지 치고 떨어지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2년 반 만에 이 40년 만에 인프로 온 다음에 요때부터 바닥 잡았죠. 예, 동그라미 쳐놨던 게 PBR 0.8배 예, 바닥 크게 잡았던 해고 진짜 시장 나왔던 거는 PBR은 아니지만 2003, 4, 5, 6, 7월 달에 큰 기회 한 번, 2009, 10, 11월 달에 두 번째 기회 한 번, 2017년 살짝이었어요. 근데 2020년에 정말 큰 기회가 왔는데 우리나라 약간 쩔이었지. 그냥 유동성으로 땡기고 그냥 따라갔던 그런 양세인데 사업기이 많지 않았을 때니까 이때 외국인이 근데 우리나라 올라도 걔들은 막 때리면서 주가는 따블 올랐다. 외국인 팔아도 안 빠지는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다 겪어봐야지 지금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2년 반 만에 돌아왔던 2022년 말에 이렇게 살짝 올라도 2차 전지로 또 몰려가니까 10배씩 수익 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나서 윈터스 컴이 나왔던, 좀 짧게 볼게요. 24년 보이지도 않아.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2900에서 2300까지 뭐 엔캐리 터진다, 뭐 관세 터진다, 뭐 그다음에 연말에 또 이제 계엄령 터진다 했던 우리나라 정말 쩔이고 국장 탈출 지능수는 얘기했던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상반기였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이닉스, 엔비디아, 한미들고 잘 버텼어요. 예, 버티고 3전도 뭐 7만원 샀다, 5만원 샀다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바닥 잡으면서 이제 거의 9개월째 정말 20세 최고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외국인이 물론 큰 흐름 만들고 추세 만들고 롤코도 만드는, 롤코는 단기적인 흐름이니까 크게 만들지만 외국인 판다 해서 무조건 빠져요. 외국인 산다 해서 무조건 오릅니까? 외국인 살 때는 오른 면이 많아. 외국인 살 때 오른 게 많은데 외국인 판다 해서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라는 거 보셨잖아요. 자, 작년부터 우리나라 장이 2300에서 3전 뭐 이제 5만원대, 하이닉스 20만원대에서 3전이 이제 4배 올랐어요. 하이닉스 5배 올랐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빨간 거랑 우리 코스피가 같이 가고 있어요. 같이 가는데 작년에 이게 이제 7, 8월달 그러고 요 근래 보시면 요때가 이제 작년 10월 쏠쏠림 됐다가 출렁거렸던 11월달. 그래서 외국인 좀 팔았어요. 그 다음에 근래 보시면 2월달에도 외국인 팔고 있거든. 출렁거리고 팔고 있는데 우리나라이 좀 더 올라가면서 이런 패턴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요건 약간 다른데 추세 한번 보세요. 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큰 흐름상 AI 빅뱅에서 슈퍼반도체 어닝 밸류가 만드는 정책성 프리미엄 정책과 함께 MSCI DM 관찰국까지 기대하면서 가장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큰 흐름 보셨죠? 자, 분명히 외국인들이 정말 추세를 만드는 큰 흐름이고 뭐 롤코하는 일이 단타 치는 것도 있겠지만 외국인 판다고 그래도 올랐던 22년까지 구경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볼 텐데 외국인이 지금 추세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 기준 언제부터냐면 자, 빨간 게 사는 거, 파란 게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 실손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11월 달에 많이 팔죠. 저 기후 우리 사이클 다 보셨겠지만 10월 말 에이펙 쏠쏠림 깜빡깜빡 하다가 장이 빠졌잖아요. 미국장 빠졌습니다. 그때 그리고 11월 달 조정 받을 때 외국인들은 좀 팔았고 또 사는 듯 하다가 올라가는데 2월 달 초에 1월 말에도 이제 2월 달 박스 봤던 이유가 조금 단기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때 좀 많이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써놨는데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4개월 안 됐지만 20조나 때리고 있어요. 19.4조 19조 4천억. 대신에 기관들은 17조로 사고 있어요. 물론 기관들이 꾸준히 사긴 합니다. 작년보다 하반기 올해 초도 정책적으로 들어가지만 어쨌든 근래 들어 탐욕 2단계 봤던 부분은 뭐냐면 기관들이 특히 금투로 워낙 많이 들어갔잖아요. 금투가 이 기간에 17조 기관 샀지만 금투가 24조나 샀어. 금투가 엄청나게 ETF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코스피 사다 코스닥 사다 막 그러고 있는데 개인은 이제 알아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따로따로 보시면 빈게임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외국인이 19조를 팔 때 뭘 파는지 보는 거지. 11월달 2월달까지 봤을 때. 자,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코스피 판거에 보시면 여기 나오죠. 외국인들 상위 순매도가 하이닉스가 15.7조, 삼성전자 12.8조, 이거 합쳐서 28조를 때려버려요.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판 게 19조인데 삼전 한익을 더 많이 팝니다. 딴 거로 샀다는 얘기예요. 그 면을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오히려 삼전 한익을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지만 지수는 또 올랐고 기관 매수 개인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딴 것들은 순환매 종목장을 외국인은 만드는 면이 있다 했습니다. 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정책이든 수급이든 코스닥에 볼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또 업종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 가고 있고. 근데 특징은 뭐냐면 작년 11월과 2월 달을 왜 빠졌죠?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 11월 달에요. 나스닥입니다. 11월 달에 그 쏠쏠림 됐던 부분에 AI다 생산성이다 수익성 얘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다음 올해 또 트럼프 때문에 떨어졌던 부분이 있잖아요. 박스 유지지만 이렇게 장이 안 좋았을 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좋은 것도 있지만 미국장 따라가니까 그냥 미장 조정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안 좋아서 판 게 아니라 당연히 미국장 조정이 있던 판 거고, 이때 제가 올해 들어서 워낙 미국이 십몇 년간 몰렸다. 2020년부터 더 쏠렸다. 트럼프 되고 또 트레이드 쏠렸다 말하면서 아주 이제 시장이 디레버리징 하라고 시장 신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너무 몰리고 사람들이 스마트하게 이것저것 들어가는 은시장이나 비트코인 같은 케이스는 또 보세요. 이 금입니다. 작년 11월 달에요. 11월 달 살짝 빠졌다가 금이 요번에 2월 초입니다. 1월 말에 더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은은 난리 났잖아. 은은 박살 났잖아요. 120 몇 달러 가던 게 70달러까지 반토막 났잖아요. 이렇게 디레버리징 너무 들어간 애들은 레버리지 털어라. 수십 백씩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런 시장들이 디레버리징에 대한 시장 흐름을 보면서 시장에서 신호를 줬던 그런 작년 11월과 올해 2월이었습니다. 2월 초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비미국에서 더 좋은 우리나라 쪽 오는 건 당연하다 보시고, 앞에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매일 미국 챙기고 뭐 챙기던 부분은 AI 성장이 돼야 돼요. 엔비디아 박스고 그래도 종목 차별화 안 만지는 얘기한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깨진다 하더라도 엔비디아 알파벳이나 빅테크 흐름들이 캐페스 투자하는 게 정당화돼야 되고 추세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다 보는 거죠. 미국 정부든 빅테크든 사활을 걸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프리미엄 국장 정책도 보지만 반도체 내에서 슈퍼 반도체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매분기 챙기면서. 그러고 나서 제가 보는 건 뭐냐면 한 3월 달부터 될 수도 있는데 3전 한일막 가지 않고 코스닥도 간다, 현대차도 간다, 딴 것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미국 내지만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도 섹터와 종목장이 선순환되고 있어요. 선순환. 이 부분이 저는 나올 거라 봅니다. 좋은 거는 키우고 안 좋은 거 좀 기다린다 하더라도 순서가 돌아온다는 얘기죠. 시장의 신호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방금 보셨지만 방금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이렇게 팔았다 하는데, 근데 보세요. 작년 5월달 6월부터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샀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뭘 샀죠? 가장 집중적으로 샀는 게 작년 5월 6월부터 이때부터 삼전 한익을 샀잖아요. 삼전 한익이 지금 시총 1000조다 뭐 600조다 하지만 그때 비하면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났을 겁니다. 100조 200조짜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얘들이 많이 먹었겠어, 외국인들이. 얘들은 살짝 샀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가지? 정책이다 기관이다 개인 들어오면서 반도체가 붙어서 슈퍼반도체. 자기는 살짝 그냥 신호만 줬는데 수익이 엄청난 거야. 수백조를 벌었어요. 계산한 200조까지 벌었다는 얘기 있던데, 그러면 20조 팔 수 있죠. 우리가 삼전 더블이나 100몇십 프로 나왔을 때 살짝 분할 익절했듯이 우리는 빅수급 따라가면서 삼전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MSC DM 지난주 다 설명드렸어요. 우리나라 패시브 얘기 드렸던 빅머니 글로벌 빅머니 패시브는 MSCI에서도 지금 단타치고 선물치고 왔다 갔다 하는 액티브나 한물이도 외국인 보겠지만 이런 패시브 기간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될 것도 없어요. 액티브 기간 따져서 20조는 별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외국 비해서 그냥 따라가는 거지 우리나라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특히 거기에서 우리나라 프리미엄화 되고 또 관심 받다 보니까 해외에서 오히려 기관과 개미가 더 들어온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자, 결론을 내면 외국인이 지금 우리나라 떠난 거예요. 바닥 잡고 반등 주고 강하게 들어오지만 떠나는 거 아니죠. 충분히 팔 수 있는 살짝 그런 매도였고, 물론 제가 매일 챙겨보고 뭐 이제 마이크론이나 TSM 다 보겠지만 오히려 동학개미 이제 개인들의 탐욕이가 더 심화된다 했습니다. 이제 부동산 자금 들어온다, 퇴직연금 들어온다. 분명히 이제는 서학개미가 들어오실 거라 저는 봐요. 미국장도 박스로 좀 간다 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서 탐욕이기가 더 심화되고 3기로 넘어가면 또 분할이 있더라고 그런 식이 나올 거라 봐요. 오늘 코스피 3전이 또 출렁거리거나 하면 딴 쪽으로 돈이 더 돌아가겠죠. 선순환. 그런 면에서 저는 반도체 3전 한익 기준 보지만 미국 AI와 마이크론 TSMC까지 매일매일 챙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할게요. 자, 올해도 우리는 더블 이상 계좌를 키울 수 있습니다. 2023년 뭐 22년부터 빠질 때도 제가 테마를 했었고
23년에도 이제 2차 전지 주도주 잡았고 24년에도 그렇게 출렁거리고 윈터스 커밍할 때도 그 떨을 때는 딱 엔비디아, 한미반도체, 하이닉스만 들고 버텼고 뭐 딴 것도 이것저것 수익 냈지만 지금 올해 들어서 앞에 보셨던 21세기의 가장 큰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회예요. 이런 기회에서 또 선순환 돈다 하죠. 순환매 돌면 지금 삼전도 그랬지만 조금 기다리는 게 대수입니까? 기본적으로 슈퍼반도체 3전 한익 참고 1630 찐신고가 나는 한익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 찐신고가 얘기 드리면 좀 더 한다고 보세요. 이런 것도 활용하셔도 되는데 로봇단 현대차나 코스닥 233, 740 기본으로 보겠지만 또 바이오라든지 우리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 구체적으로 종목 얘기는 매일 파트 2 멤버십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꼭 좀 참고하고 한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직도 안 늦었다는 얘기를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1, 2, 3, 4 얘기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괜찮아요. 왜? 선순환 남았잖아요. 선순환이 남았어요. 나스닥이 비할 바는 안 되지만 정책을 따라서고 있는 코스닥이라든지 물론 코스피 팔 필요 없어요. 자가랑 들고 가셔야 됩니다. 코스닥이나 다른 종목으로 또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얘기 드리면서 자, 그다음 마지막에 한번 요거는 설명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제가 파동 얘기 가끔 드리잖아요. 엘리엇 파동 얘기 드리고 우리 더블 파동의 기본적인 원칙인데요. 간단히 보면 우리나라가 뭐 빨간 것도 보셨지만 1파, 2파, 3파, 4파, 5파 나왔는데 여기에서 60일선 기준이에요. 이거는 제가 2020년이라든지 예전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가장 큰 대표 지수로 보고 종목 얘기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부터 하반기부터 한 8, 9일 올라오고 있는 우리나라 이 60일선 1파가 너무 세. 물론 제가 뭐 올해 6월달 MSCI 보고 하반기에 또 살짝 미국 봐야 되겠지만 AI 전체를 아우르는 10년 대계 완성을 하려고 그러면 출렁거리더라도 마지막 피지컬 AI 시대 남았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2년 3년까지 더 본다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장 물론 출렁거리면 현금 갖고 있다 밑에 사고 그런 수익 매매도 물론 할 거예요. 하겠지만 올라갔다 강한 애들은 별로 안 빠진다든지 현금 비중 잘 조절하면서 가져가면 정말 큰 3파가 남았어요. 1파 다음에 살짝 쉬고 나면 그 다음 3파가 엄청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가 6, 7천 얘기 드리고 하고 있지만 지금 단기로 보겠지만 2, 3년 동안 우리 갖고 있는 5년 대계, 10년 대계를 남은 5년, 10년 대계를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를 일본 밸류업션 보면서 길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기는 안목이니까 우리 차트 성면에서 60일선 타는 얘기는 다음에 한번 제가 이걸 드릴게요. 파동 얘기 되게 재밌습니다. 실제로 또 잘 맞아요. 오늘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프리미어화되는 우리나라 증시 디스카운터가 아니라 오히려 이젠 자신감과 강제율을 가지시면서 순환매, 선순환 얘기까지 드리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뭐 인버스, 곱버스 하는 분 되게 많으신 것 같고 되게 글로 오신 분,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의 큰 흐름을 빨리빨리 정하셔야 돼요. 큰 애들은 쉽게 안 꺾여요. 큰 돈들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한 포트 우리 내용주 중에 2개 키우고 다른 종목들도 돌아오면서 한 개 남은 바이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저는 봅니다. 또 단기 쏠림 되면 막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저도 현금화해서 또 재미있게 수익 매매도 하고 있죠. 자, 지금 올림픽 시즌이다 보니까 부상 없이 큰 부상 없이 우리는 10년 대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5년차 우리 채널에 대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얘기도 마치겠습니다. 푹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